안녕하세요, 인스입니다. 네, 오늘 비트코인 차트 한번 봐볼게요. 지금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15.9K에서 일단 약간의 반등은 나와줬어요. 구할 치기는 반등은 나와줬는데, 지금 어쨌든 뭐 올라가는 볼륨을 보시면은 현재 일봉상에서도 어떤 뭐 그렇다 할 이게 뭐 찐반으로 가는 반등이다 하는 뭐 그런 시그널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단순히 지금 구간은 아직까지는 조정 파동 내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봉의 이평선도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 뭐 아직까지도 이렇게 지금 이평선들이 지금 꼬여있는 상태여서 어떤 뭐 추세가 터지는 그런 큰 캔들, 거래량을 동반한 큰 캔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어떤 뭐 방향성을 크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4시간봉 한번 살펴볼게요. 4시간봉으로 보시면은 현재 올라가는 모양을 보셔도 현재 지금 이런 내려 구간 자체가 앞선 상승에 대한 어떤 눌림의 구간으로 보이고 있고, 또 여기서 반등이 나와준 후에 이제 올라가더라도 재차 어쨌든 이 모양 자체는 현재 올라가는 모양 자체가 어떤 이런 조정 파동의 모양을 띠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임펄스 추세 파동하고 다르게 이런 조정 파동의 경우에는 이 마지막 와이파가 짧게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길게 연장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상승이 뭐 어디까지 갈지는 알 수 없다. 여기서 이렇게 짧게 끝나고 그냥 바로 재차 이게 크게 내려가는 어떤 추세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롱 포지션 진입하셨거나 이제 현물 매수하신 분들은 좀 익절을 자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구간을 뭐 사실 뭐 어떤 큰 방향성이 나왔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뭐 선물 거래 하시는 분들 위주로 말씀드리면은 좀 단기적인 프레임에서 보면서 레버리지를 사서 매매를 하셔야 될 텐데, 일단 어제 그 반등 나온 구간을 한번 자세하게 봐볼게요. 1시간봉으로 보시면은 지금 구간 자체가 뭐 어떤 이거는 저는 아직까지는 지금 올라간 모양 이게 지금 임펄스로 보이진 않아요. 여기가 임펄스로 보이진 않고 어떤 단기적인 볼륨에서 이렇게 뭐 더 작은 프레임에서 보더라도 어떤 이거는 뭐 어떤 추세가 나오는 그런 거라고, 추세가 있는 임펄스 파동이라기보다는 어떤 이제 하락한 거 이후에 눌림이 끝나고 재차 한 번 더 조정 파동으로 위로 가는 그런 모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 좀 자세히 봐보시면은 저는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구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A 파동이 내려 올라갔고 B 파동 눌린 후에 어떤 C 파동에 좀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눌림 구간에 대한 어떤 피보나치도 보시면은 0.618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올라간 모양에 대한 확장값 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자 1.13 구간 찍어줬죠. 지금 1.13 구간, 지금 우리가 원래 1대1 값을 기본으로 산정하고 조정 파동을 보지만 그거에 대한 스탑버튼 값으로 1.13에서 좀 마무리가 이제 됐고 어떤 눌림이 진행 중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올라간 거를 이런 A 파동, B 파동, C 파동으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예전 영상에서 이런 거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조정 파동의 경우에는 한 파동이 마무리가 되었을 때 이런 오비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죠. 파동의 시작점과 B 파동의 눌림 자리를 그 연장해서 이은 선, 이런 한 개의 조정 파동이 끝났을 때는 이 오비 라인을 반드시 터치하러 오는 이런 무빙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조정 파동이 끝나고 다시 내려가는 건지 아니면은 눌림 이후에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우리가 지금 이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되는데, 자 요거를 한번 보시면은 요렇게 볼게요. 이 올라간 파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눌림의 적정한 레벨을 봐야겠죠. 지금 이게 여기서 끝났을지 여기서 끝났을지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일단 뭐 제일 고점으로 산정을 하고, 이제 이 파란 색깔 올라간 조정 파동에 대해서 적절한 눌림의 레벨이 어디고 어디를 지켜줬을 때 한 번 더 이게 상승을 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볼게요. 보시면 1시간 봉상 지금 이 구간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매물대를 쌓아줬죠. 여기서. 그리고 이 구간은 저희가 연장해서 옆으로 보면은 이전 구간에서도 어떠한 저항대와 단기적인 매물대로 작용을 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는 지지를 받고 이런 상승도 보여준 구간입니다. 조금 더 옆으로 연장해서 볼게요. 연장해서 보시면은 자 여기서도 이제 지지를 받고 이런 상승을 보여줬고요. 여기서는 저항 구간, 여기서 저항 구간을 받았지만
돌파한 후에는 어떤 이 위에서 놀아주는 그런 무빙을 보여준 구간이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인 매물대를 쌓아놓은 구간입니다. 현재 네모 구간이.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지금 눌림의 레벨이 와도 요 구간을 밀리지 않고 버텨준다면은 우리가 한 번 더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이 구간의 또 피보나치 값도 한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618 구간이죠. 피보나치 중요 구간 618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뭐 현재 최종적으로 저는 지금 요 두 개의 구간 0.5 구간은 이 매물대 상단 부분이 되겠고요. 618 구간은 이 매물대 중간 부분인데 요 구간까지 밀린 후에 어떤 지지가 있다면은 한 번 더 올라가는 그런 모양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도 한번 보시면 뭐 4시간 봉상으로도 보시면은 4시간 봉 이평선상으로도 지금 약 대략적으로 한 0. 피보나치 0.5 구간 현재 0.5 구간에 지금 4시간 봉 22평선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려오더라도 이런 매물대 상단에서 어떤 지지를 받아준다면은 재차 한 번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 지금 올라가는 모양 자체가 현재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여기서 A파동, B파동, C파동으로 한 번의 상승을 줬고요. 그리고 어떤 뭐 이런 눌림의 형태를 준 이후에 한 번 더 여기서 뭐 1, 2, 3, 4로 올라갈지 ABC로 올라갈지는 알 수 없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는 어떤 모양을 보여준다면은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는 이런 형태 여러 개의 조정파동이 결합된 형태에서 W, X, Y의 이런 어떤 조정파동 형태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럼 또 어떻게 될까요? 이 조정파동이 끝난다면은 한 번 더 이런 O, X 라인을 다시 터치하러 오는 눌림이 한 번 더 오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적절한 구간에서 분할 익절은 해야 된다. 이거 꼭 명심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이 구간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마지막 Y파동이 어디까지 갈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 갈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했던 뭐 매물대라든지 아니면 피보나치 구간으로 대략적인 구간을 잡아볼 수는 있겠죠. 그 구간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현재 지금 이런 단기 하락 추세를 아직 파란 색깔 단기 하락 추세를 지금 넘지 못하고 밀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 가장 안전한 거는 이 눌림 이후에 확실히 이 하락 추세선을 뚫고 지지한 후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이때 뚫고 나서 지지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가장 좋은 매수 타점이긴 합니다. 사실. 왜냐면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파동에는 단절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받더라도 한 번 더 하락 추세를 맞고 빠질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거는 이 하락 추세를 넘어주고 나서 지지 후에 올라가는 모습 이때가 가장 안전한 타점이긴 합니다. 대략적으로 이 구간을 보시면은 한 요 정도 되겠네요. 흰 색깔 부분 어떤 단기적인 저항대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파란색 추세선을 넘어줬을 때는 어떤 저항 구간인가 동시에 이렇게 지지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아마 조금 안전하게 타실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16.6에서 7K 정도 6에서 16.7K 정도를 넘는 거를 보고 들어가셔도 전 충분히 늦지 않을 거라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상승이 어디까지 갈지도 한번 예측을 해봐야겠죠. 저는 지금 이 구간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번의 상승을 줬고요. 한 번의 눌림 그리고 다시 한 번의 재차 상승 이런 그림을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구간은 자, 피보나치 중요 구간과 매물대 한번 같이 해서 봐볼게요. 보시면 우리가 보통 1대1 값을 한정을 합니다. 1대1 값이 약 17.3K 정도 되겠네요. 이 구간을 보시면은 뭐 아직 뭐 그렇다면 매물대는 없지만 일전에 상승해서 어쨌든 막혔던 구간이에요. 막혔던 구간이기도 하고 어떤 이런 하락 추세 파동에서도 한 번은 지지를 받고 단기로라도 올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여기서 충분히 저항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7.3K 정도는 한번 우리가 익절을 해줘야 되는 구간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살펴볼 점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파동에는 단절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만약에 하방에 대한 압력이 너무 강해서 이 Y파가 1대1 값까지 도달을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구간까지도 볼 수가 있겠죠. 17.5에서 17.2K 정도 보시면은 여기도 이런 식으로 단기적인 저항대 부분이기도 했고요. 여기서도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런 단기적인 저항대 부분에서는 우리가 항상 분할 익절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여기서 재차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런 구간에서는 한 번씩 익절을 해주면서 올라가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또 최대로 볼 수 있는 범위도 한번 산정을 해봐야겠죠. 최대로 볼 수 있는 범위, 어떤 이 WXY 파동의 최대 범위는 제가 이것도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ABC가 아닌 WXY의 복합 조정은 우리가 최대 Y는 XW 파동의 1.618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1.618. 만약에 이 길이의 파동이 1.618까지 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는 매도를 전부 하고 하방에 베팅을 하거나 다음 자리를 기다리는 그런 구간으로 봐야 할 거예요. 또 이 구간 자체가 이 18.1K 부근인데 이 구간 자체가 요런 W, X, Y 파동 이렇게 보실게요. 이 노란 색깔 WXY 파동에 이 부속되어 있는 하나의 파동이 또 이런 흰 색깔 WXY가 될 수 있고요. 이렇게 봤을 때 이 노란 색깔 WXY 파동에서 어떤 1대1에서 한 1.13 사이, 요 사이 값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이 노란색 Y 파동의 도달 범위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 18.1K까지는 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매매를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여기에 도달을 했을 때는 이제는 어떠한 큰 눌림이나 어떤 하락의 파동이 시작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근거로 자 이렇게 보실게요. 이 노란 색깔 파동만 놓고 보자면은 이 노란 색깔 파동의 OX 라인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럼 만약에 이 노란 색깔 WXY가 끝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 파란 색깔 OX 라인을 재차 깨러 오는 큰 하락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 18.1K까지 열어놓되 여기서는 어떤 눌림이 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가정을 세우고 지금 차트를 봐야 합니다. 지금 어떤 반등에 대한 구간만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사실 여기서 이 파란색 추세선을 못 넘고 그냥 이대로 빠져버릴 수도 있어요. 빠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간을 이게 빠지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구간이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은 한 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정확히 16.2에서 한 16.3K 정도, 이 구간을 깨지 않고 어떤 여기서 캔들이 어떤 버텨주는 모양새를 계속 보인다면은 이건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런 지지대 구간에서 숏을 잡는 건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 구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아래로도 지지 구간은 있지만 현재 캔들의 패턴상 여기서 이렇게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빠진다면은 이거는 어떤 하락에 전환되는 패턴으로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이 저점을 한 번 더 갱신하게 된다면 이번에는 아마 이 저점까지 위협하는 하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구간에 대한 포인트는 이 구간이 될 것 같아요. 16.23K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 지금 4시간 봉으로 보셔도 만약에 이 보라색깔 16.2에서 3K가 깨지게 된다면은 음봉이 이렇게 덮이면서 마감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거 어떤 그 이브닝 스타일 모양의 하락 전환형 패턴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16.23K를 찍는 건 상관없어요. 대신 찍어주되 이 위에서 4시간 봉이 마감하는 이런 형태의 캔들이 나와줘야지 우리가 어떤 단기적으로라도 추가 상승에 대한 그런 가능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16.23K이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어떤 저항대 구간으로는
17K 초반, 17.1에서 한 2K 정도. 1에서 17.2K. 2K 구간에 단기 저항대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열어놔야 되는 가장 이제 높게 갈 수 있는 범위는 18.1K 구간까지 있다. 대략적으로 뭐 18.0에서 한 18.2K 구간까지는 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요 파란색 추세선하고 요 세 개의 구간 꼭 기억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어쨌든 간에 지금 16.2K가 깨지면은 무조건 리스크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혹여나 이 밑에서 반등이 다시 나온다고 하더라도 위에 지금 이런 저항대 구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재차 이렇게 하락을 할 수도 있거든요. 재차 이런 모양을 그릴 수도 있기 때문에 16.2K가 깨졌을 때는 꼭 리스크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 네. 오늘 그래서 설명드린 포인트 이 3개의 구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아직까지는 뭐 큰 무빙은 없습니다. 아직도 어떤 조정파동 구간 내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떤 이런 큰 하나의 조정파동이 마무리가 된다면은 아마 이제 이번에는 큰 추세가 터질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좀 있으면 11월에 월봉 마감도 있고 제 예상으로는 12월 초중순에는 어떤 큰 추세가 한번 터질 걸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어떤 방향성을 이제 보여줄 것 같고 이번 하락 이후에는 저는 어떤 단기적으로라도 큰 상승, 반등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구간만 조금 조심해서 매매를 해주시면은 어떤 다음번에 저희가 조금 쉽게 어떤 추세만 따라가는 그런 매매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고요. 제가 뭐 어떤 다른 움직임이 보인다거나 아니면 또 특별한 갑자기 뭐 추세가 터진다거나 이런 방향성이 보이면은 최대한 빨리 영상 녹화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였습니다.